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피리움의 민성애 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그 7층에서 진행되는 정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넥스페리움은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6층에서는 전시 체험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간단한 워크숍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7층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를 합치면 1년에 한 6달, 7달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트파이가 넥스페리움에 와서 정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특히 6월부터 진행되는 2분기에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루트파이입니다. 넥스페리움은 카이스트와 신세계백화점이 같이 만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산업기술과학관입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되어서 저희가 위탁 운영을 2023년 3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루트파이는 2016년부터 서울에서 아이들의 창의융합 문제 해결 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업체이고 지금 현재도 대학로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곳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창의성 그러면 남들과 좀 다른 생각, 독특한 생각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높게 샀지만 지금은 창의적인 수행까지를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아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아트 앤 사이언스가 있는데 아트 앤 사이언스는 퍼셉션에 대한 것이죠. 아이들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정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프로덕션, 산출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페리움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에 아이들이 단지 아트 앤 사이언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생산하고 반드시 제작해서 아이들이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으로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왜 시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특이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미 특이점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이점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배워도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이전에 어머님 세대가 배웠던 지식과 기술과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자녀한테 전수하는 것으로는 아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단지 그냥 교과목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 내 아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자라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 아이가 그대로 배운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고 만약에 일찍이 지양하지 못하시면 사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귀중한 자녀들이 사실은 약간 심부름꾼 정해진 일을 하는 오히려 로봇 시스템보다도 더 단순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어려움 없이 모든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그린 위의 그림처럼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의 원래 교육과 양육의 계획은 변함없는 길, 형통한 길, 별로 어려움이 없는 길을 가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인생은 여러분들도 살아오셨다시피 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변화들이 있고 또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고 넘어가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죠.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할 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수학이 더 중요한 시대인지 과학이 더 중요한 시대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에 근거한 융합이 중요한 시대라고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우리가 수학을 공부시키는데 열심일까 생각해 보면 수학은 내가 어려웠으니까 내전에는 조금 일찍 배우고 조금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학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아버님께 굉장히 두려운 과목이었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 느낌이 안 들어요. 단지 그냥 실험하고 비커가 등장하고 탱탱볼을 만들고 정해진 어떤 과정이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것까지만 하고 사실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태도를 성장시켜 주시는 데에는 그다지 열심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꿈을 꾸지요. 내 아이를 소비자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자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기획자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거시적인 시각, 통찰력을 가지고 컨트롤러 살게 할 것인가? 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이것이 교육을 선택하시는데 아마 작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에 대해서 진짜 할 수 있나? 진짜 한 것의 기준에서 자기가 직접 스스로 A부터 Z까지 할 수 있나? 라는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유아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많은 학원을 보내고 있지만 많은 학교의 교과목들을 배우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내 자녀에게 실력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는 곤충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한 곤충의 모양이죠. 내 자녀가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동물원에 등장하는 동물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직접 그 움직임을 내가 만들어 본다.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내가 생산물로 산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기 기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활동을 조금 더 몇 개 보시죠. 네, 거북이의 움직임은 사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S자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더 생생하죠? 네, 또 다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족 보행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완성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즐겁게 춤을 추는 로봇을 만들기도 하죠. 네, 이런 즐겁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사고가 필요한 그런 과정들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루트파이에서. 그런데 그것이 좀 단계가 올라가면 얼마든지 접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죠. 네, 뚜껑이 열리기도 합니다. 네, 자세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키트는 실수를 최소화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디자인하는 것이나 제작하는 것에서 실패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트파이 수업은 실패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실패하고 나서 재도전할 때 어떻게든 업그레이드해서 재도전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미있는 동물의 모양이죠. 네, 얀센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유아 버전이었고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한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연구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힘들게 올라가죠? 네.
네. 아, 힘드네요. 그죠? 마찰. 마찰을 생각해야 되죠. 각도도 생각해야 되고, 닿는 면의 넓이도 생각해야 되고, 네, 뒤에서 밀어내는 힘이 조금 더 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면의 넓이, 각도, 그리고 내가 뒤에서 밀어내는 힘을 더 강조할 것인지, 앞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더 강조할 것인지를 아이들이 생각하고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단지 누군가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속 테스트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완성을 하게 되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넥스페리움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서울의 대학로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험 디자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경험 디자인은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때까지 이런 뭐 생각하는 거, 스스로 생각하는 거, 스스로 디자인하는 거, 스스로 만드는 것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 친구는 최소한의 경험을 축적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선생님들이 알려줘서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자기의 진짜 실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디자인하고 스스로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하고 제작하고 실패하고 다시 수정하는 경험들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이 아이는 어떤 것들을 잘합니다. 어떤 면에서 민감합니다. 어떤 면에서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는 강점 확인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강점 확인을 하는 경험 디자인도 필요하죠. 저희가 활동이 구조에 대한 것,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 수학, 과학이 융합된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 아이는 똑같은 활동을 해도 굉장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하구나. 어떤 아이는 이 아이는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사회적인 필요성, 또 사람에 대한 관심, 동물에 대한 관심 이런 게 튀어나오는구나. 드물지만 어떤 아이들은 활동하면서 계속 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강점 확인 경험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대전 넥스페리움에서는 최소한의 경험 축적을 해야 되는 친구들과 강점 확인을 해야 되는 친구들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루트파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강점을 강화하고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약점을 보완하는 경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약점은 단지 무엇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강점대로 성장하는데 결과를 내는데 이렇게 약간 갉아먹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고난이도의 다소 심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대전의 넥스피움에서는 거기까지는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의 경험을 축적해야 되고 그리고 강점 확인의 경험 디자인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업이 다른 수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이 각자 가진 지식과 정보, 기술과 경험이 있지요. 속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융합하는 경험을 갖도록 디자인돼서 실제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진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실제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고 있고 부모님들과 의논하면서 실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서 그 지식들이 아이들 안에 점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식들, 점으로 찍힌 지식들을 연결하는 게 융합적인 경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정적인 사고를 키워주죠. 흉내는 어디나 낼 수 있습니다. 뭐 강남에 있는 학원,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도 지금 자기교육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직접 개입하시고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과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과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질문하고 개입하고 하고 있죠. 또한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실패할 때 속상해하고 울기도 했던 친구들이 실패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수업하면서 실패했어? 다시 하면 돼. 라는 얘기를 그냥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지만 내 아이가 재도전하고 성공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자신감 많이 찾죠. 자율성 많이 찾고요. 책임감을 길러주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약화시킬 때는 부모님과 많이 나누면서 지도를 하는 것이 이 수업에서 다른 것입니다. 글쎄 이 5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제일 다른가요? 어떤 분이 만약에 사석에서 제게 질문한다면 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교육은 저는 루트파이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좋아하지요. 다른 학원, 다른 학교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반 아이를 지도하다 보니까 교사 한 명의 관점이 너무 중요하죠. 그건 위험합니다. 지금은 한 아이를 여러 선생님들이 지도한다는 논리가 반영돼야 되는 시대인데 실제로 한 아이를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번갈아 가면서 지도하면서 아이들은 안정적인 태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안도를 느끼는 친구들은 없죠. 선생님들이 같이 지도를 하면서 어떤 때는 A 선생님, 어떤 때는 B 선생님, 어떤 때는 AB 선생님이 같이 지도를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의 평가, 그리고 경험 지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게 제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고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적인 반 구성을 볼게요. 6월부터 7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유아는 6살 반에서 7살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살부터인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친구들이 좀 많아졌어요.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도 물론 교육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 정서적인 그리고 학습에 대한 준비도가 조금 낮은 경우에는 이 수업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아이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학습자가 되도록 그거 유아시기에 자리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매주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격주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11시 반이 있고 일요일 11시 반이 있는데 2시간 반이니까 11시에 시작해서 1시 반에 마치겠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단 배의 움직임, 또 공압, 공기가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공압으로 공기가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잠수함이 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런 조절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발사를 하면서 물론 포물선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겠지만 균형이라든지 무게중심이라든지 왜 내가 만든 비행기는 발사대에서 쏘면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질까? 왜 뒤로 넘어질까? 그거 다 무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개의 길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잘 날아가는 멋진 포물선을 만드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번째 주에는 건축을 짓습니다. 센트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시애틀에 있는 것들을 지어보는데 왜 우리가 아이들의 건축에 대해서는 모방 프로그램을 좀 하느냐, 모방 프로젝트를 하느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네모난 아파트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예쁘게 짓는다고 하지만 도서관은 그냥 책만 있는 공간일 때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환경에서 아이들이 만나는 자극들이 별로 다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도서관 조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한 그런 도서관을 아이들이 모방해 만들어 보면서 공간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하게 되기를 바라죠. 네, 5번째는 볼보의 미래 트럭입니다. 유아들한테 트럭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트럭은 작업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트럭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에서는 이 트럭에 자율 트럭을 만들었고 이미 그리고 볼보를 택한 이유는 볼보의 트럭은 앞부분이 빠지면 그냥 승용차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뭐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준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유아들이 하게 됩니다. 네, 초등 1에서 3학년도 역시 2시간 반 수업이에요. 격주 진행이고, 네, 아두이노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클리프 하우스는
우리가 환경오염 그러면 대개 아이들이 태양열, 분리수거, 뭐 요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도시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미래 도시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어떤 미래의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거를 철거하고 또 다시 멋진 건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거죠.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친구들이 구조적인 면을 관심을 가지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도로들이 있고 길 막히는 경험은 모든 아이들이 했고 그래서 스카이트레인을 디자인 제작하는데 뭐 유선형을 흉내내 보기도 하지만 퓨처 스카이트레인을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누가 타게 할 것인지 어느 시간대에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의 공간과 집단의 공간 뭐 이렇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라는 아이디어들을 아이들과 나누겠지요. 세 번째는 줄에 매달려 가는 비행기입니다. 왜 줄에 매달려 가게 만들었냐면 아이들한테 비행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때 모터를 센 거를 써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그냥 들게 다니다가는 다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에 매달고 떨어지지 않게 하고 줄을 따라서 굉장히 먼 길이를 아이들은 뛰어가고 비행기는 날아가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아두이노를 사용하죠. 아두이노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코딩을 배울 때 프로그램만 배우면 모든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만들거나 온라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집중하죠. 근데 내 아이는, 우리 아이는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만들기의 자율성이라는 걸 넣으려면 사실 아두이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룸 디자인, 내가 내 공간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쓸 것이냐. 이때까지는 개인과 가족, 나와 가족이 같이 있을 때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나도 어떤 땐 좀 자고 싶고 어떤 땐 게임하고 싶고 어떤 땐 전경을 좀 바라보고 싶고 어떤 땐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그때마다 좀 방해 구조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디자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율적으로 아두이노를 적용하기 때문에 밑바닥이 움직일 수도 있고 벽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다섯 번째는 무빙월이라고 해서 실제로 MIT 랩에서 연구했던 것들인데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우리가 조건이 맞을 때 벽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뭐 이렇게 이동하게 하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사실은 굉장히 학습에 많이 몰입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것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기성사회가 어떤 학생들을 원하고 있는지가 너무 분명해졌죠. 자기 생각을 하는 아이, 자기가 무엇인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이,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 자, 그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가르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학원에서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학의 입시사정관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도 마찬가지로 이 수업을 하면서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넣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다이윌 밸런싱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바퀴를 앞뒤로 놓든가 옆으로 놨는데 두 바퀴만으로도 네 바퀴가 아니고 세 바퀴가 아니고 두 바퀴만으로도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다.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균형이라는 것이 한번 잡으면 유지될 수 있지만 얘가 계속 이동을 하다 보면 균형이 깨지죠. 그 균형이 깨지는 데서 어떻게 내가 다시 균형을 잡아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두 번째 셰필드 칸은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거를 이제 건드리거나 하면 반대쪽 방향으로 가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접근 센서를 이용해서 이동을 막을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기울기 센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원래 메커니즘은 셰필드카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메커니즘 원리에 대해서 적용도를 높이도록 이런 활동을 계획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두바이의 다양한 건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좀 띄었어요. 기술과 건축, 예술이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접히고 돌아가고
다시 열리고 넓어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동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두이노를 하는 것이고 초음파 센서 내가 만드는 작품의 운동성을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두이노인데 장애물을 피해 가거나 뭐 리듬을 타게 하거나 이런 이동체를 제작할 수 있고 골프봇은 요즘 아이들 골프 굉장히 좋아하죠.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골프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기획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기획은 온오프라인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방법론에 대한 것이라서 각자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죠. 네, 부산도, 제주도, 서울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수원, 평택에서도 많이 오고 계신데 그분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 진행을 하고 역시 격주로 진행을 합니다. 녹화된 것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방법론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도출하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습득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할래? 어떻게 제작할래?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거야? 높이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들을 도출하는 것을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방법론적으로 알려주는 수업을 합니다. 두 번째는 회전 운동이죠. 회전 운동. 돌아가는 거. 그런데 이 돌아가는 거에 어떤 매개체를 넣으면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의 이유인데, 그거를 아이가 제작하면서 배우면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이론 부분, 시험 문제를 푸는 부분에도 작동이 되게 되죠. 세 번째는 로보틱스의 기본 메커니즘을 배웁니다. 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저 자격증도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물어보면 키트를 이용해서 레고도 마찬가지죠. 레고 테크닉을 이용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원재료를 이용해서 자기가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직접 오려서 관절 구조를 만들고 움직이게 하려면 이 부분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만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로보틱스 메커니즘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조정과 통제인데 조정한다. 우리가 블루투스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조이스틱만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 기본 진짜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유선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선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과정을 네 번째 시간에 가지도록 하고 드디어 다섯 번째 시간에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그리고 직접 엑스페리움에 오셔서 그동안 배운 아이디어 내는 거, 회전 운동, 로보틱스, 조종과 통제를 이용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기 기획, 저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언스 랩에서 자기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은 누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가 그냥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이거를 좀 쓰겠다 그러면 PDF로 다운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4월 24일 월요일부터 수강 신청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반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가능하면 조금 빠른 시기에 접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세계에 들어가셔서 아트 앤 컬처의 넥스페리움을 찾으시면 사이언스 랩 접수라고 왼쪽에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은 시간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아마 놓친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좀 믿으실 수 있는 거는 서울에서 지금 8년 동안 굉장히 만족스럽게 루트파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꾸 서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로 이 교육 방법에 의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고 자신 있게 기획하고 A부터 Z까지 하는 모든 저희들의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검증이 되어서 이 부분을 대전 엑스프리움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화본이 있고 이 녹화본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엑스페리움
대전은 과학의 도시죠. 그리고 저희가 놀란 것은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부산, 전주, 진주, 뭐 울산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6월, 7월 시작되는 2분기에도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